총으로 A사에 지금 침몰 중에 있습니다. 기생 구조 5초 좀 부탁드립니다. 하필이면 그날 데이터가 없다. It is your time to be king. George, it's okay. Changes will be incredibly unpredictable. 이번에 한국에서 팔씨름 대회가 열리는데 형 딱 한 번만. 영화를 보는 큰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바로 재미와 감동으로 무장한 패밀리 애니메이션 얼리맨입니다. 이 작품은 치킨런, 웰러스와 그로밋 등 클레이 애니메이션 명작을 탄생시킨 닉 파크 감독의 신작인데요. 얼리맨의 특별한 매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평화로운 석기마을. 이곳엔 얼리맨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다 함께 토끼 사냥에 나서며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죠. 그런데 이들 앞에 낯선 침입자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정체는 바로 청동기 왕국의 총독 누스와 그의 부하들이었죠. Excellent. 석기마을 사람들은 한순간에 마을을 빼앗길 위기에 놓이는데요. 이때 용감한 소년 더그가 적극적으로 나서보지만 제대로 싸워보기는커녕 순식간에 녹다운되고 맙니다. 결국 석기마을은 세계를 지배하려 하는 누스 총독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바로 그때 보금자리를 되찾고 싶은 더그는 마을의 운명을 건 축구 시합을 총독 누스에게 제안합니다. We challenge the champions. If we win, we keep our valley. This 먼저 청동기 왕국에서 만난 군화를 리더로 영입하는 is 더그. going to help us win the game. 그는 친구들을 모아 상대와 대적할 축구팀을 꾸리고 특훈에 돌입하죠. 드디어 결전의 날. 오합지졸로 결성된 석기마을 조기축구회와 청동기 왕국 프로구단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Let's do it. 경기 시작 직후 얼떨결에 선제골을 터뜨린 석기마을 선수들. I don't believe it, bro. 상대편 청동기 왕국 선수들은 이 상황에 더없이 황당해하지만 Bad move, caveman. Now you just made us mad. 그것도 잠시. 이내 전세는 역전되고 마는데요. 석기마을과 청동기 왕국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 과연 더그와 친구들은 이 대결에서 승리하고 All yours, Gooner. 마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She shoots. 얼리맨은 클레이 애니메이션의 명가 아드만 스튜디오가 선보인 작품으로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여기에 영국을 대표하는 할리우드 스타 에디 레드메인과 톰 히들스턴이 영화 속 주요 배역의 목소리 연기를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얼리맨에서 만나는 영국 최고 배우들의 목소리, 지금부터 귀 기울여 보시죠. 석기마을의 슈퍼루키 더그 역은 신비한 동물 사전으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배우 에디 레드메인이 목소리 연기를 맡았는데요. Gooner, hog knob. 그는 주인공 더그 역을 맡아 용감하면서도 순수한 캐릭터를 생생히 살려냈습니다. 청동기 왕국의 허당 악당 누스 총독의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 톰 히들스턴은 관객들에게 웃음 폭탄을 선사하는데요. It's time for my massage. 그간 보여주었던 어벤져스 시리즈의 로키와는 또 다른 허당 매력을 보여줍니다. Stefano. 영화 속 라이벌로 등장하는 각각의 캐릭터를 소화한 에디 레드메인과 톰 히들스턴. 두 배우는 실제 학창 시절을 함께 보냈을 만큼 아주 친한 사이라고 하죠. You're going down to mine. 이번 작품에서 첫 연기 호흡을 맞추게 된 할리우드 탑 배우들의 우정어린 케미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얼리맨은 클레이 애니메이션 장인들의 놀라운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25년 동안 호흡을 맞춰온 아드만 스튜디오의 제작진들이 대거 투입됐고 무려 12년 동안 제작이 진행됐죠. 장인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얼리맨의 아날로그 감성, 여기에 더해진 초대형 스케일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We can do it. Just a little bit more, Hobnob.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빚어낸 클레이 애니메이션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눈길을 끄는 얼리맨. 닉 파크 감독은 영화 속 배경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초대형 세트장을 제작하고 40대의 카메라로 동시에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캐릭터들을 묘사하기 위해 3,000여 개가 넘는 인형을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Stefano? 때문에 풍부하고 섬세한 표정으로 완성된 얼리맨의 캐릭터들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선사하죠. 흔히 볼 수 없는 클레이 애니메이션의 세계, 세밀한 정성이 듬뿍 담긴 작품 얼리맨으로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석기마을과 청동기 왕국의 빅 매치를 담은 영화 얼리맨, 금주의 빅무비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작품은 악역마저도 사랑스러울 만큼 영화 속 캐릭터들이 관객들의 마음을 빼앗는데요. 그중 웃음이 빵빵 터지는 영화 얼리맨의 마스코트 캐릭터의 활약상 놓치지 말아야 할 핫신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영화 얼리맨의 핫신. 석기마을의 용감무쌍한 소년 더그와 그의 절친 멧돼지 호그노. 축구팀을 꾸려 열심히 연습에 몰입하는 얼리맨들 사이에서 Okay, next. 멧돼지라는 이유로 시합을 함께 할 수 없는 호그노는 무척이나 아쉬운 눈치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석기마을의 얼리맨들과 청동기 왕국 프로 선수들의 축구 대결이 한창 무르익어 가던 중 석기마을의 족장이 그만 큰 부상을 입고 마는데요. 얼리맨들에게 닥친 최고 위기의 순간. Penalty! 그때 늠름한 자태를 뽐내며 등장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호그노입니다. My word, is that a pig they just put in goal? 호그노는 족장의 빈자리를 당당히 메우며 최초의 멧돼지 골키퍼로 눈부신 활약을 펼치는데요. I've never missed a penalty. Come on, Hobnob. You can do it. 절체절명의 순간, 영웅처럼 등장한 멧돼지 호그노의 모습이 큰 웃음과 재미를 선사하는 명장면입니다. He's got a shot to do it. 남녀노소 관객들을 매료시킨 웰메이드 애니메이션 얼리맨. BTV에서 지금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네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배우, 모델, 작가, 그리고 목수, 캠퍼, 서퍼 등 정말 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바로 배우 이천희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네요.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신작으로 복귀를 하셨는데요. 네. 이 데자뷰라고 하는 이번 작품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자뷰는 뺑소니 사고로 사람을 죽였다고 믿는 여자 지민과 우리 사람을 쳤어. 기억 안 나?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약혼자 우진. 우리 쳤어, 하자. 경찰도 아니라고 하잖아. 그리고 그건 내가 붙는다. 살인을 믿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감시하는 형사 임태. 하나의 사건을 둘러싸고 세 사람에게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입니다. 그 영화로는 그 돌연변이 이후에 그 3년 만의 작품인데요. 어떤 기준으로 이 작품을 좀 선택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처음에 시나리오 보고는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좀 제가 맡은 인태라는 캐릭터 자체가 하시고요. 형사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도와주는 것 같은데 자꾸 물어보는 게 되게 귀찮아지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매력이 있다. 또 현실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했고. 차 사고를 내서 자동차 사고는 교통사고 조기사하기로 가셔야 되는데
이런 스릴러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감독님이 조금 이렇게 건드린 게 있어요. 나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작품을 해야 될까요? 했더니 막 고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바로 임태가 큰 얼굴이에요. 그런 눈빛이에요. 막 이렇게 저를 꼬시니까 그런가요 또?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저희 귀가 얇으시군요.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볼게요 라고 했는데 이미 마음을 정하셨네요. 계속 하셔. 그려. 네, 이 데자뷰는 그 한국형 그 공포 스릴러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런 영화들의 흥행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영화들과 비교하면 이 데자뷰는 좀 어떤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뭔가 범인을 찾아나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좀 저희는 피해자를 먼저 찾아야 되는 누가 죽은 거야? 다른 장르 스릴러라면 좀 가는 방향 경로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었어요. 좀. 또 이 공포 영화들은 그 촬영 현장에서 뭐 귀신을 봤다라던가 막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나요? 이 영화의 시작이 교통사고가 나면서 이제 정말 그날 교통사고가 났던 거야 아니야 뭐 이러면서 시작되는데 희한하게 저희 영화 촬영 중간에 교통사고가 7번이 났었대요. 총. 어느 날 촬영 끝나고 갔는데 그 다음에 왔는데 어저께 감독님 차에 치이셨어. 이건 뭐지? 교통사고를 다루는 걸로 시작해서 그런 건가? 사실 되게 가볍게 여쭤본 질문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신기하죠? 인터뷰한 뭐 편집장이 어떻게 되고 그럼 이제 8번이 되는 거죠. 저도 많이 걱정이 되네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영화인데요. 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관객들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뭐 개봉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재상영을 또 하기도 했었어요. 이 작품에는 또 어떻게 출연하시게 되셨죠? 좀 요즘에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가 뭐 만화 뭐 이런 영화들 외에는 진짜 영화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훔칠 개를 정했어. 만들어도 이게 흥행이 잘 안 되니까 또 투자도 안 되고 막 안 만들어지니까 이런 영화가 좀 나와서 좀 있어야지 부모의 마음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화도 좀 나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나는 너무 좋다 참여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엄청나신 분들이 이제 또 같이 다 참여하시게 돼서 이게 내가 참여하는 게 맞나. 개도 있지만 아이도 있지만 선생님들까지 좀 쉽지 않은 현장이었어요. 네, 그 엄청난 배우 중에 한 분이 바로 김혜자 선생님인데요. 김혜자 선생님하고 이 작품에서 고모와 조카 관계로 등장을 하셨는데 왜 이래 비켜? 처음 만나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어요? 너무 익숙한 목소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너무 익숙한 목소리고 나중에는 진짜 엄마라고 한번 제가 한 적 있어요. 고기를 구우시는데 너무 급하게 내가 할게 하면서 하시는데 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 내가 할게. 놀래갖고 제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야 다들 많이들 그래. 너무 국민 어머님이시니까 그런 친숙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또 다른 또 거물은 역시 또 최민수 배우시던데요. 최민수 배우님과는 좀 이렇게 에피소드가 없으신가요? 사실 같이 붙는 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현장에서 선배님 어디 계세요? 했더니 아까 여기 계셨는데 어디 있지? 근데 저기 바닥에 누워 계신 거예요. 계속 땅에 누워 계셔갖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린 거예요. 첫 만남이 길 바닥에서 좀만 더 얘기하다 보면 저도 같이 눕겠더라고요. 나 원래 그러고 살아. 이 영화에서 연기하신 그 수영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는 레스토랑을 관리하는 실장님 역할인데요. 표면적으로는 그 악역 같은 인물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악역이었잖아요. 안 그래도 개만도 못한 인생 그 개 관리하면서 살 거야? 이 캐릭터 연기하실 때 좀 어떠셨어요? 톤을 잡을 때 이제 저는 고모가 왜 유산을 나한테 안 물려주지? 저 유산 내 건데, 뭐 이렇게 갔는데 처음에 그걸 찍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수영이가 되게 어리광 부리는 그런 조카처럼 한 번만 해보자. 그래서 저는 고모한테 하나밖에 없는 조카잖아요. 제가 저 개보다 못한 놈이에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수영이 캐릭터가 갑자기 되게
귀엽다라고 해야 되나? 좀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되고 나니까 그래서 사실 그거는 김혜 선생님이 좀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저 그 현장에서 그때 그 한 번 테이크가 저한테는 이런 느낌도 있네.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아이들도 막 이렇게 너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봐 하면 조금씩 애들이 바뀌고 그 걔한테도 넌 앉아 있어. 오호, 완벽한데? 그 작품에서 그 개였죠. 월리를 연기한 이 게리라고 하는 개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너무 잘했죠. 그 연기 평가도 좀 해주시죠. 제가요? 개 연기를 발음이 좋더라고요. 발음이 정확하게 짓고 늘 자기가 뭐 연습했던 거 그대로 하고 좀 타고났어요. 그 친구는. 저도 그때 놀란 게 그 친구가 훈련돼 있는 강아지가 아니었대요. 이 영화를 위해서 훈련을 시킨 거라고 해서 전 되게 놀랐거든요. 모든 강아지들은 훈련하면 바뀌더라고요. 네, 이제 그 다른 영화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2015년 토론토 국제영화제 벵가드 부문에서 상영된 돌연변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어떤 작품인지 이 돌연변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돌연변이는 신약 개발 부작용으로 홀연이 나타나 단숨에 우리 사회를 충격과 혼란의 한가운데로 밀어넣었던 남자 돌연변이였다. 평범한 청년 박구가 생선 인간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전 그냥 평범한 사람 되고 싶었어요. 사실 이 벵가드 부문은 이 그해 만들어진 전 세계에 가장 유혹적이고 도발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젊은 영화에 모으는 부문이어서 저는 이 돌연변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돌연변이라는 작품도 어떻게 출연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독님을 만나서 감독님이 어떤 생선 인간을 생각하시는지 좀 봐야 되겠다 해서 가서 만나 뵙고 근데 이걸 누가 해요? 했더니 이광수 씨가 한다고. 그럼 되게 또 느낌이 또 다르겠다. 제가 맡은 상원이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매력 있었고 둘이서 얘기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갖고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이 생선 탈만 완성이 되면 꼭 하겠습니다. 되더라고요, 그 생선이. 광수가 생선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생선 탈을 쓰고 있는 이 캐릭터와 대화를 하는 게 사실은 뭐 이런 그린 스크린이나 블루 스크린 보고 연기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 초반에는 그 광수도 굉장히 그거를 표현하는 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눈 보고 깜빡깜빡 하는 것도 사실 나중에 CG로 들어가는 거지. 현장에서는 그냥 보고 생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인데 그 친구는 그 안에서 한 몇 배 더 그 감정을 쏟아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 먹는 거 하나로 이거를 이 불안한 거를 이걸로 표현 못 하니까 이걸로 물을 막 하는데 듣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 말이야. 얘가 얼마나 이 상황이 싫은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배우 이광수를 저는 그때 너무 느끼고 너무 좋았어요. 생선인간 캐릭터를 나도 한번 연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겠어요? 네. 정말 그게 주어진다면 어떻게든 하겠지만 굳이 선수들끼리 왜 이러냐? 속상하게. 이 돌연변이에서 연기한 그 상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진실을 파헤치는 정말 제대로 된 기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인턴 기자인데요. 이 작품은 그 청년 실업 문제를 조금 다루고 있잖아요. 1년 웬 정직원이야. 지금은 일단 임시직이고. 맞습니다. 이 작품을 연기하실 때 왠지 그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좀 떠올리게도 되셨나요? 그런 거죠.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상원이가 생각하는 진짜 기자, 가짜 기자라는 그 기준이 뭘까? 내가 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건 어떤 명예나 권위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기자라면 진짜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왜?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여 진실을 알리고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여 약자를 보호하는 기관계 출신이네. 나중에 정말 진짜 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할 때는 뭔가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기자를 얘기하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누구나 뭔가 기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배우들도 똑같잖아요. 저는 정말 뭐 인기 없어도 뭐 너무 좋은 작품으로 팬들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게 진짜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배우인가 좀 돌이켜보고 좀 진짜라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이 돌연변이라는 작품은 정말 그 한국 영화에서는 좀 보기 드문 캐릭터와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장면이고 되게 명장면들도 많아요. 네. 이 건물 주차장에서 찍은 씬이 있었어요. 저희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이 건물의 주차장에서 ABS 시용 기자 서상호 씨 맞죠? 왜 이래요? 구애에 대한 테이프를 갖고 가다가 이제 선배들한테 걸린 거예요. 네가 그거를 다 넘긴 놈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막 와서 막 뭐라 하고 나중에 바닥에 누워서 제가 하는 말이 뭐야? 이거 생선인간 자료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지방대 출신에 그렇다고 내가 무슨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어떻게 해요? 네? 그 말을 하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나는 그럼 이거 말고 할 게 없는데 그걸 찍었을 때가 정말 발딱이 너무 차가워서 엎드려서 이렇게 찍는데 너무 차갑더라고요, 겨울에. 그래서 이 주차장을 올 때마다 저는 저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차를 지하에 댔어요. 지상 주차장에서는 안 되겠다. 이거 완전 뿌락지구만. 야.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 이 작품이 이 생선인간이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에서 거기에 눈길이 가지만 진짜 주인공은 이 사회에 이제 막 발을 내디딘 이 상원이 진짜 주인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했어요. 결국엔 사회적인 돌연변이가 돼버린 상황과 어떤 신체적인 돌연변이가 돼버린 맞고 그래서 둘 다 돌연변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또 감독님도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 되고 싶었어요.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 13초를 드리는데요 13초가 지나면은 가차없이 끊어버립니다. 둘, 셋, 시작! 저희 데자뷰 5월 30일 대개봉합니다. 여러분 여름의 시작을 저희 데자뷰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자뷰에는 저희 전이 남규리, 이규환도 나오고요. 또 굉장히 보기 힘든 얼굴. 누가요? 이렇게 끝나나요? 네.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얼굴이 없었는데. 내가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오늘의 무비빅스타 배우 이천희 씨와 함께 했는데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배우 이천희의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세요. The dinosaurs from island to explode. What could go wrong? 2018년 여름 전 세계를 사로잡을 공룡들의 귀환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개봉에 앞서 2015년을 강타했던 초대형 블록버스터 550만 흥행을 이끈 SF 액션 영화 쥬라기 월드를 만나본다. 지상 최대의 테마파크 쥬라기 월드. 다채롭고 이색적인 공룡들로 스펙터클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어디 그뿐인가? 짜릿한 즐길거리도 한가득. 하루 2만 명이 넘는 관객들로 호황을 누리는 중이다. 하지만 인간과 공룡이 공존하는 세계인 만큼 언제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그때마다 용기 있게 앞장서온 주인공은 바로 군인 출신의 공룡 조련사 오웬. 그는 공룡과의 교감을 중시하며 몸집 작은 육식 공룡 랩터들을 길들인다. 그러나 그런 오웬과 달리 쥬라기 월드의 관계자들은 공룡들을 단지 상품으로 여길 뿐 신상 개발에만 힘을 쏟는다. The Indominus Rex, our first genetically modified hybrid. When will she be ready?
She already is. 따끈따끈한 신상 공룡 출시를 앞둔 어느 날. Where is it? Was it in the basement? 비상 경고음과 함께 쥬라기 월드를 발칵 뒤집어 놓을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사태 파악을 위해 직접 방사장 안에 들어가 확인해보는 오웬. 성난 발톱 자국만 남겨놓은 채 과연 신상 공룡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It's in the cage. What's the problem? It's in the cage. It's in there with you. Go! 사실은 공룡이 우리를 탈출한 척 트릭을 썼던 것. 드디어 육중한 자태를 드러낸 최강 육식 공룡. 상상을 초월하는 비주얼에 충격 먹을 새도 없이 36개 주랭랑이 먼저다. 공격성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변종 공룡은 문 닫는 걸 깜빡한 오웬 덕분에 방사장을 탈출하게 된다. 통제를 벗어난 공룡 때문에 모두가 아비규환. 괴물보다 더한 공룡의 괴력 앞에서 결국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고 가까스로 오웬만이 구사일생한다. 무진장 돈 들여 만든 녀석인 만큼 반드시 생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투입된 구조대. 초긴장 상태로 숲속을 수색하던 중 변종 공룡의 흔적으로 보이는 살점을 발견한다. That's her tracking implant. She clawed it out. How would it know to do that? She remembered where they put it in. 그때 검붉은 피 한 방울이 앞으로 펼쳐질 참사를 예고하는데, 단순한 포악함을 넘어 뛰어난 지능까지 탑재하게 된 사상 최악의 공룡. 보호색으로 몸을 숨기는 기질까지 발휘했던 것이다. 압도적인 신체 능력, 그리고 비정상적인 흉폭성까지. 쥬라기 월드의 최상위 포식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듯 폭주하기 시작하는 변종 공룡. 인간의 탐욕과 호기심이 부른 대참사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고, 가벼운 장비로 포획을 시도했던 구조대는 무참히 짓밟혀 죽음을 맞이한다. We have eyes on the target south of the aviary. Proceed and engage. Come on, look alive, boys! 뒤늦게 실탄 장비를 갖춘 제압팀이 재투입되고 총력을 기울여 공격해보지만 이미 사태 수습 불가. Ladies and gentlemen, due to a containment anomaly, all guests must take shelter immediately. 변종 공룡의 폭주로 인해 다른 공룡들마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고 테마파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만다. 공룡들의 무자비한 위협은 멈출 줄 모르고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Easy, Blue. Easy. You don't scare me. 참혹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던 오웬. 급기야 자신이 훈련시켜온 랩터들을 출동시킨다. 다른 공룡에 비해 몸집은 작지만 날렵한 스피드와 날카로운 공격력을 지닌 랩터들. 드디어 오웬과 함께 지금껏 훈련해온 실력을 발휘할 때 오웬의 작전 지휘대로 녀석의 포위망을 좁히는 데 성공. 집요한 추적 끝에 드디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변종 공룡. It's taken them so long. Light it up! Engage! 기관총과 폭탄 등 온갖 무기를 총동원해 사격을 퍼붓는 무장 요원들. 드디어 무시무시한 녀석을 쓰러뜨리는가 싶었는데, 하지만 갑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랩터들. 공룡은 공룡 편이라 했던가 오히려 변종 공룡의 힘을 앞세해 사람들을 역공격해버리고 만다. I need you to open Paddock 9.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그 녀석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 결국 마지막 회심의 불씨를 당겨보는데, 비장의 카드는 바로 공룡계의 전설로 불리우는 티라노사우루스. 과거 쥬라기 공원을 평정했던 렉스가 그 주인공 되시겠다. 공포로 뒤덮인 깜깜한 밤, 어둠을 일깨우는 엄청난 포효와 함께 최종 병기로 등장한 렉스. 불씨로 유인해 변종 공룡 앞에 대령이요.
일단 목소리 대결에선 무승부. 이제부터 본격적인 맞짱 대결의 서막이 열리고 공룡 세계에선 선배고 후배고 얄짤없다. 이쯤에서 누가 누군지 분간 안 된다면 지금 한 방 물린 채 쓰러진 녀석이 바로 렉스다. 오웬이 위험에 처한 순간 마침내 제정신 차리고 맹렬히 달려오는 랩터. 감히 내 친구를 건드려! 하지만 랩터의 등장에도 한치에 물러섬이 없는 포악한 변종 공룡. 치사해도 어쩔 수 없다. 2대1로 붙어보자. 이들의 격렬한 혈투는 끝날 줄 모르는데 역대급 공룡들의 압도적인 빅매치. 과연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스크린을 뒤흔드는 웅장한 공룡들의 액션, 그리고 변종 공룡과 인간들의 목숨을 건 사투. 전 세계 흥행 4위의 신화를 이루는 쥬라기 시리즈의 최고 히트작, 영화 쥬라기 월드.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배우 진성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의 버킷 무비는요, 팀버튼 감독의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 사랑 같은 동화 이야기, 가위손입니다. 샥샥. 가위손을 지닌 인조인간 에드워드. I'm not finished. 그는 외딴 성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I think you should just come home with me. 우연히 그를 발견하고 측은하게 여긴 팩은 에드워드를 마을로 데려옵니다. Edward, would you? Thank you. 신비로운 존재의 등장으로 마을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는데요. 난생 처음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된 에드워드는 환상적인 가위줄로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는 나날이 유명해지죠. 팩의 집에 머물면서 그녀의 딸 킴을 사랑하게 된 에드워드. 하지만 킴의 남자친구가 에드워드를 이용하고 큰 위험에 빠뜨립니다. 하루아침에 온갖 오해와 모함에 시달리며 그는 큰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All right, cuff him. 과연 에드워드는 사랑하는 킴과 좋은 이웃들, 그 모두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팀버튼과 조니 뎁의 멋진 영화, 배우 진선규의 버킷 무비, 가위손입니다. 제가 배우가 아니었던, 배우라는 꿈도 가지지 않았을 때, 그때 제가 살던 시골에서 우연찮게 봤던 영화예요. 근데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저한테는 최고의 영화다. 나를 위했던. 제가 살던 진해는 눈이 안 오는 곳이잖아요. 정말 눈이라는 걸 구경하기 힘든 곳인데 그 영화 보면서 와, 진해도 눈이 좀 왔으면 좋겠다. 눈이란 게 저렇게 아름답구나. 그렇게 느꼈던, 그래서 아마 제 머릿속, 가슴속에 그렇게 깊게 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니 뎁이라는 사람이, 아니면 팀 버튼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고, 그저 그냥 화면에 나오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그 후에도 정말 조니 뎁을 좋아하게 됐고, 팀 버튼의 영화도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저도 알게 모르게 와, 나도 저런 역할, 아니면 저런 영화, 판타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받았던 어떤 그런 감동이나 약간의 이런 느낌을 나도 주고 싶다. 그 에드워드라면 저렇게 어딘가에 저런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 자체가 기괴한 게 느껴지지 않고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었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그렇게 눈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거를 엄청 따라했거든요, 지금. 제 동생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많이 그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그냥 그게 저한테 동경이 되고, 그게 저한테 가슴속 깊이 와닿았던 게 컸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억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 에드워드가 킴을 위해서 그 얼음 조각을 계속하면서 눈을 만들어줬던 그 장면이 저는 제일 저한테는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저한테 가위손이 있다면 저도 얼음으로 눈을 만들어줄 건데 애들이 주는 만큼, 와이프가 주는 만큼의 사랑을 다시 저는 그냥 똑같은 관심과 그런 걸로 같이 있어주는, 그게 지금 에드워드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이지 않나. 지금 약간 힘든 현실, 좀 생각하기 싫은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한번 BTV로 한번 탁 시청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은, 아주 잠깐이라도 좋은 느낌, 좋은 감동, 그리고 좋은 마음이 생기실 줄 모릅니다. 네,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제가 소개해드린 영화 가위손, 지금 다시 봐도 그때 감동들이 또 새록새록 일어나게 되는 영화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는 극한직업이라는 영화를 찍게 됩니다. 다른 작품들도 개봉하게 되면 많이 봐주세요. 지금까지 배우 진성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가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원 무비.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시내 1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백원 무비를 통해서 저와 주 편집장님 벌써 한 10회 이상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네. 제가 편집장님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서 이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신작 소개만 하면 제 쪽의 매출액이 크게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좀 다릅니다. 네. 제가 소개하는 영화들이 조금 더 높다. 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좀 더 신뢰감이 간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좀 정확한 정보를 주세요.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청구했거든요. 아무튼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화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자주 들려서 개인적으로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어떤 반응이 좀 들려오던가요, 편집장님한테? 네, 그 두 사람의 케미가 잘 살아나는 것 같다. 재밌다. 마음에 없는 소리를 헛웃음이 나온다고 하는데. 자, 오늘 진정한 챔피언이 가려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 때문이죠. 바로 챔피언 결정전, 80대 철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의 백원 무비는 팔심으로 무장한 마동석의 영화 챔피언입니다. 팔씨름 세계 챔피언을 꿈꾸는 한 남자의 고군분투를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요. 치열한 스포츠 정신과 가족애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무엇보다 한층 벌크업된 이 마동석 배우의 팔심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죠. 네, 편집장님이 팔심으로 승부를 보겠다면 저는 철심으로 한번 운명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의 백원 무비, 바로 철심으로 무장한 로봇 파이터들의 세계 리얼 스토리입니다. 자, 이 영화는 전직 복싱 챔피언이었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로봇 복싱 대회에 출전한 이야기인데요. 스포츠와 가족 영화라는 혼합 장르 이외에도 SF적인 볼거리까지 등장하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영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선방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강 팔심을 자랑하는 배우 마동석의 영화 챔피언, 함께 만나보시죠. 아리야, 마동석 나온 영화 찾아줘. 아리야, 최신순으로 정렬해줘.
어린 시절 미국에 입양됐던 마크. You touch me again, you're dead. 한때 팔씨름 세계 챔피언을 꿈꿨지만 지금은 보안 요원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마크의 재능을 눈여겨봤던 스포츠 에이전트 진기가 팔씨름 대회 출전을 제안하고 이번에 한국에서 팔씨름 대회가 열리는데 근데 여기서 결승만 진출해도 세계대회 출전권을 받을 수 있대. 두 사람은 한국으로 오게 되죠. 호텔은 어디야? 마크는 한국행을 기회 삼아 오래전 헤어진 어머니의 집을 찾아갑니다. 누구세요? 괴물 같아, 오빠. 너무 커. 그곳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여동생 수진과 사실은 저희 엄마 아들이에요. 삼촌! 어린 조카들을 만나게 되고 어색한 동거를 시작하죠. 한편 진기는 사채업자와 손을 잡고 스포츠 도박을 은밀히 계획합니다. So I really have to do this. What's the matter, 형? 우리 다 얘기했던 거잖아. 사실 그는 처음부터 마크의 힘을 이용해 큰 돈을 벌어보려는 심산이었죠. This is all about you using me to make money. I knew it from the start. 마지막 기회라고요. 잠깐만. 마크는 진기와 갈등을 겪으며 우승을 위한 외롭고 거센 훈련에 돌입합니다. 그는 동생 수진 그리고 조카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과연 마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고 팔씨름 인생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영화 챔피언입니다. 사실 팔씨름이라는 종목, 남자들 자존심 대결 항상 빠지지 않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또 얼마 전에는 제가 그 무비빅스타 코너에서 배우 마동석 씨를 직접 만났어요. 네. 최근에 마동석 배우가 그 미국 헐리우드 배우인 그 드웨인 존슨과 팔씨름 시합을 직접 한다고 해서도 화제가 됐는데요. 팔뚝을 보니까 그렇죠. 저는 뭐 감히 도전장을 못 내밀겠더라고요. 직접 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그 엄청난 팔뚝. 거의 뭐 상진 씨 허벅지 정도 되는 팔뚝인 것 같습니다. 제가 허벅지를 못 보셨군요. 지금 제가 약간 숨기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바지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이게 벌크업이 되면 장난 아니에요. 몸이 아주 효과적이야. 사실 우리는 이 팔씨름이라고 하면 그냥 가볍게 즐기는 어떤 놀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네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생각이 싹 바뀌게 됩니다. 팔씨름도 정말 하나의 치열한 스포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영화 챔피언을 백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내 최초 팔씨름 영화라는 점입니다. 이 챔피언의 김용환 감독이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된 이유도 정말 간단합니다. 마동석이 팔씨름을 하면 재밌겠다. 이 한 줄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된다고 할 수 있죠. 마동석 배우 외에는 대안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마동석 씨가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 팔씨름 대결 장면들도 정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을 하는데요. 괴물 아니야? 너무 커. 극 중에서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큰 거인 같은 그런 팔씨름 선수를 단번에 쓰러뜨리거나 심지어 대한민국 팔씨름 1위 선수하고도 대결해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이 서로 맞잡은 두 손이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다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정말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죠. 이 마동석 배우 역시 실제로 팔씨름 선수들 거의 200명과 이 트레이닝을 거쳤다고 하고요. 최근 그 영화를 찍기 전까지 2년 정도는 정말 혹독한 이 팔씨름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극 중에 또 나오는 다양한 배우들이 실제로 또 팔씨름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많았다고 하니까 그것도 보는 깨알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화는 단순히 그 마동석 배우의 힘자랑으로만 기승전결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백업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영화 챔피언 속에 숨겨진 진짜 주제는 뜨거운 가족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화 속의 인물 설정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는데요. 먼저 마크.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입양아 신세입니다. 그리고 수지는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싱글맘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생판 남이었던 이 둘이 영화가 흘러감과 동시에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어떤 과정을 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과정에서 이 손으로 하는 스킨십이라고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거든요. 사실 팔씨름이라고 하는 이 동작 자체가 악수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약속? 챔피언이 되겠다고 이 아이들과 약속을 할 때라든지
대회에 출전하기 전에 가족과 파이팅을 외치거나 또 때로는 배신했던 친구를 용서할 때도 이 손을 내미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처럼 정말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내던 이 따뜻한 손의 감촉을 잘 살려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악수 한번. 아, 네. 마침 여기 기둥 하나 두 개만 박아주세요. 손을 맞잡고 경기하는 이 페어플레이 정신, 그리고 가족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담겨있는 영화 챔피언,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오늘의 백업 무비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배우 마동석의 리얼 팔뚝에 대적할 철심들이 대거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바로 리얼 스틸, 함께 만나보시죠. 아리아, 로봇 나오는 영화 찾아줘. 아리아, 이 중에서 숀 레비 감독 영화 찾아줘. 퇴락한 전직 복서 찰리는 3류 로봇 복싱 경기를 전전하며 밑바닥 인생을 견뎌내는 중입니다. Man, I just need a little loan. You're a bad bet, brother. 그런데 어느 날 헤어진 아내 부고와 함께 11살 소년으로 성장한 아들 맥스가 찾아오죠. 처음 만난 부자 사이는 서먹하고 냉랭하기만 합니다. It's been a long time. You know I'm your... You screwed me. Nice mouth. 그러던 중 우연히 폐기물 더미에 버려진 고철 로봇 아톰을 발견하는 두 사람. I think there's a whole robot in there. 아버지와 아들은 아톰을 정성껏 수리하고 훈련시키며 마음을 열고 의기투합하기 시작합니다.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하며 승승장구하는 찰리와 맥스. Remember this name? Adam. That's right. A-T-O-M. This fight.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인기를 한 몸에 얻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세계 챔피언십 로봇 복싱 대회에도 출사표를 던지게 되는데요. 그들은 최첨단 기술과 막강 파워로 무장한 챔피언 로봇을 꺾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까요? 영화 리얼 스틸입니다. 네, 보통 로봇 영화라고 하면 이 거대한 우주와 또 이 외계 생명체와의 어떤 사투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리얼 스틸은 그런 점들이 없어서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온 로봇 영화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로봇들은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링 위에서 승리하기만 되는 그런 로봇입니다. 자, 영화 리얼 스틸을 백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 로봇 복싱 영화라는 점입니다. 네, 일단 로봇과 복싱을 결합했다고 하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강철의 로봇들이 맨몸으로 부딪히는 이 리얼한 액션이 굉장히 박진감 있게 다가오죠. 그래서 강력한 펀치가 오할 때마다 들려오는 그런 음향들이 굉장히 실감났어요. 강철의 육중한 그 타격감과 그 소리가 리얼하게 들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강철을 소재로 한 로봇을 직접 제작을 하고 실물 모형이 직접 연기를 하게 한 다음에 이제 후반 작업으로 CG로 약간 마무리를 한 점. 그러니까 실제감 있는 액션을 그래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극 중에서 등장하는 이 로봇들의 국적이나 개성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이 온몸이 한자로 뒤덮인 일본 출신 로봇 노이지 보이. 또 강렬한 빨간색의 모이칸 헤어스타일이 인상적인 마이더스. 두 개의 머리로 위협을 가하는 이 트윈시티즈까지 로봇들의 이 다양한 생김새와 이 싸움 기술을 보는 것도 재미입니다. 특히나 이제 주인공 로봇 아톰이었잖아요. 인간의 동작을 그대로 카피하는 섀도우 기능을 갖췄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맥스를 춤을 막 따라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귀엽고. 그리고 아빠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동작하는 걸 그대로 옆에서 따라하는 장면, 그런 것들도 굉장히 뭐랄까 인간 같다라는 생각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과 또 어떤 기계사의 교감 그리고 재미를 잘 살려냈다, 이런 연출이었다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리얼 스틸이라는 영화가 더욱더 주목받아야 될 게 이게 강철보다 강한 부성애가 영화에 흐른다는 점인데요. 꿈도 없고 답도 없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아주 정말 말썽꾸러기 아빠인데, 영화 초반에 찰리가 망가진 로봇을 그냥 이제 처분하려고 하니까 아들 맥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So throw them away. That's what you do, right? Anything you don't need, you just throw away. 그 장면 이후로 뭔가 전환점을 맞게 되고, 그렇게 진정한 아들과 아빠가 되어가는 과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로봇 액션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처럼 그 철없던 아버지와 이 반항기 가득한 아들이 로봇 경기를 거듭해 갈수록 이 서로를 그 독려하고 이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보는 내내 가슴 한켠이 좀 따뜻해지게 만드는 느낌이 있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가 아니라 피는 강철보다 뜨겁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가슴속에 확 기억하게 만드는 영화 리얼 스틸, 여러분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챔피언 결정전 80대 철심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챔피언을 향한 결정적 감동 한방이라는 명장면을 하나씩 뽑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챔피언에서 제가 선택한 결정적 감동 한방 장면은 주인공 마크와 여동생 수진이 함께하는 밤바다 장면입니다. 혼자 뭐해? 마크와 수진은 밤바다 앞에서 맥주를 마시며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 마지막까지 오빠 엄청 보고 싶어 했어. 그럴 거면 왜 버려?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엄마 보고 싶다. 우리 80만 판 할까? 팔씨름 덕분에 서먹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마크는 수진에게 일부러 져주기까지 합니다. 세다. 두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을 치유하게 되는 결정적인 명장면이죠. 그 장면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저는 이런 따뜻한 모습 속에서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동생 그 수진 입장에서는 이 백전백승을 달리던 그 오빠 마크가 유일하게 일부러 져준 상대이기도 하거든요. 그처럼 이 재미와 감동이 함께 있는 영화가 챔피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영화 리얼 스틸에서 제가 선택한 결정적 감동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로봇 아톰의 첫 번째 경기 장면입니다. 찰리와 맥스는 마침내 아톰을 데리고 로봇 경기에 처음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부자지간의 신경전은 경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죠. 실전이 처음인 아톰 역시 상대 앞에서 맥을 못 춥니다. 하지만 경기가 후반전에 다다를 무렵 찰리와 맥스는 환상의 합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강력한 상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얻게 되죠.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으로 한뜻이 되어 결정적 한 방을 날린 명장면입니다. 아빠와 아들이 그야말로 붕어빵처럼 닮은 부자인데요. 영화 안에는 화려한 로봇 액션들이 정말로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이 경기가 또 가장 첫 승리를 장식했던 그런 장면인 만큼 또 의미 있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챔피언 못지않게 정말 리얼한 감동이 있는 영화 리얼 스틸, 여러분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백업 무비 챔피언 결정전 80대 철심이라는 주제로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영화가 챔피언으로 등극할지 기대가 됩니다. 배우 마동석의 팔뚝 파워로 챔피언을 노리는 영화 챔피언. 개성 넘치는 로봇들의 강철 파워로 챔피언을 노리는 영화 리얼 스틸.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에서 감상하세요. Wow.